아빠 누가 아프대. 근데 아빠 의사잖아.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자, 누구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기에요. 자, 여긴가요? 네, 선생님 무슨 과시죠? 네, 안과예요. 선생님, 생명의 지장은 없겠죠? 영화 롤러코스터의 이 장면, 승무원이 무슨 과냐고 묻자 진지하게 안과라고 대답하는 장면부터 갑자기 맥을 짚는 장면까지 굉장히 코미디스럽게 연출돼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안과 의사는 실제로도 응급처치에 미숙할까요? 영화 장면처럼 비행기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 의사를 찾으면 손을 들까요, 들지 않을까요? 한국인 의사 최초로 국제 녹내장 수술학회 펠로우 공식 인증을 받고 유튜브 녹내장 TV도 운영하고 계신 센트럴 안과 최재한 원장님을 만나 직접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찾아왔을까? 실수 없이 모든 걸 정확하게 합병증 없이 만드는 하여튼 그런 거 자토이치를 모델로 살아가고 있는 녹내장 수술 전문의 최재현입니다. 비행기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의사분 계신가요? 하면 손을 안 댄다는 소문이 있는데 민망한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요. 예전에 저기 일본에 아마 오키나와 여행을 갔었을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근데 그때 응급 환자 찾는 방송이 나오는데 이거 의사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이제 그 어떤 상황에 대한 연락을 받고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책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각보다 법적으로는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자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뭐 회항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이제 회항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었어. 예, 그랬을 때 이제 뭐 나머지 승객들에 대한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환자가 진짜로 안 좋은 상황에서 뭐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뭐 책임 소재라든지 그런 게 복잡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잘 되면 아마 항공사에서 비행기 모형 같은 거 보내줄걸요. 그래서 마음속이 좀 복잡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거를 가족들 여행 가다가 방송을 들었어요. 승객 여러분들 중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으니 의사분들이 계시면은 앞좌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안과 의사 한지 한참 되고 나서 마지막 CPR을 하고 나서도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였을 텐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 항상 내가 뭐 제일 먼저 손을 들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좀 조용히 있었죠. 누군가 또 의사 있겠지 있잖아.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내 옆에 제 딸이 그때 한 6살인가 됐었는데 아빠 누가 아프대. 근데 아빠 의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서 봤습니다. 예, 다행히 중환은 아니었고 그 부비동염이 있는 분이었는데 부비동이라는 게 이제 얼굴 안에 있는 뼈 있잖아요. 거기 공기 구멍 같은 게 있거든요. 예, 염증으로 막히거나 했을 때 급격한 압력 변화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비인후과에서는 아니지만 눈 옆에 있는 데다 보니까 배가 아팠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뭐지 패닉에 빠졌을 텐데 다행히 눈 근처라서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제 괜찮아지나 안 괜찮아지나 조마조마했는데 상태 좋아지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힘들었던 경우죠.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같이 일본 여행을 가셨는데 어떤 그 교토에 있는 어떤 원숭이 농장 같은 데였는데 올라가서 아버님은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시고 우리는 이렇게 막 애들하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고 봤더니 아버지가 완전 얼굴 보라색으로 변해가지고 뭐 완전히 거품 이렇게 내쉬면서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네,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저희가 그 심장 압박하고 그 한 거로는. 근데 그 현장에 있던 농장의 직원이 마침 그 현장에 있던 제세동기를 정확하게 쓸 줄 알더라고요. 비키시라고. 그래서 딱 장치하고 정확하게 작동시키고 2번 만에 돌아오고 구조대가 올라왔는데 20명이 올라왔어요. 들것 다른 팀 6명 두조해서 12명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정리팀 그 다음에 뭐 가족 이렇게 케어하는 팀 해가지고 20명 가까이 올라와서 그 모시고 갔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바로 그 교토에 있는 제2적십자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2시간 만에 스텐트 수술하고 살아나셨어요. 근데 뭐랄까 그 놀랍더라고요. 정말 정교하게 짜여진 그런 시스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나 네. 독특했던 환자분 에피소드 이런 것도 있을까요? 한 분이 얼마 전에 저 남쪽에 있는 지방에서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고민이 한쪽은 이미 실명했어요. 나이가 5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이미 실명하고 안압은 정상이 20까지인데 한 70 정도 되고 환자는 아파서 뭐 이제 정말 못 살겠다 그러고 백내장도 엄청나게 심해져가지고 눈이 그냥 동자가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웬만한 경우 손을 안 대는데 그분은 제가 단계 나눠가지고 수술을 잘 하고
안압도 조절이 되고 뭐 보이지는 않지만 눈도 정상 색깔로 돌아왔어요. 그분이 일주일째 진료 보러 왔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봉투. 진료실에서. 네. 봉투를 주시는데 전 봉투 같은 거 안 받거든요. 근데 봉투가 되게 두꺼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건 저 못 받는다. 네. 그래서 근데 정말 던지고 가시려는 분위기 같아서 그러면 저는 그거 저한테 진짜 그러고 싶으시면은 제가 다니는 실명 구호단체 그 사단법인 비전케어라는 데가 있는데 그냥 거기에 기부하셔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비전케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환자분이 500만 원 기부하셨다고. 네. 그게 굉장히 뭐랄까 인상적이었고. 때문에 이런 뭐 시력이 좋아지는 운동 아. 이런 것들도 많이 떠돌잖아요. 네. 그런 거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이것도 개인적인 얘기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저 라식을 했거든요. 엄청 이거는 지금 그냥 패션 그냥 약간 패션 아이템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정말 뺑뺑이 안경을 썼었어요. 딱 보면 안경 되게 좁아 보이는 얼굴 되게 좁아 보이는 거였죠. 그때 수술하기 전에는 딱 보이는 거리는 한 6cm에서 15cm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만 돼도 안 보이고 이 정도만 되면은 얼굴 다 뭉개져가지고 그냥 그림자 정도만 보여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걱정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를 완이라고 부르셨는데 완아 눈체조를 하면 눈이 좋아진댄다. 그래서 눈체조 학원에 다녔어요. 학원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제가 80년대 저 부산에서 다녔었는데 눈체조 학원이 있었어요. 가면은 뭐 진짜로 뭐랄까 눈을 이렇게 막 눈에 힘을 빼세요. 뭐 그다음에 이제 막 눈을 위로 보세요, 아래로 보세요, 옆으로 굴리세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막 뭐 마사지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 막 눈이 좋아진다고 믿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결론은 저는 눈이 너무 그 뒤로도 계속 나빠져가지고 마이너스 12디옵터로 라식 수술도 했고 군대도 안 갔습니다. 눈 때문에. 효과가 없겠죠? 네, 이렇게 녹내장 칼잡이 센트럴 안과 최재한 원장님을 인터뷰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눈에 대한 궁금증을 이것저것 파헤쳐봤으니 더 파보기도 기대해주세요. 더 궁금한 직업의 세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더지기 파헤쳐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빠이!